마청지 유튜브에 보면 실제로 1급 청소년 지도사 시험 중에 인권과 참여에 관련된 시험 기출문제 풀이가 14년부터 24년까지 전부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제가 그동안 이 연수를 제가 한 7년을 했어요. 7년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가 있는데 기출 문제 풀이, 연습 문제 풀이 다 있으니까 제가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저한테 요청을 하면 주소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소를 한꺼번에 모아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뭐 인권과 참여가 뭐고 이런 거 가르쳐 드리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형태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2014년에 한 번만 나왔어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공개가 안 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출제위원한테 시험을 여 범위에서 내세요 라고 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 파트별로 한 문제씩 꼭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아동권리협약 아시죠? 그쵸? 거기에 7문제가 한꺼번에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아동권리협약은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과목이 총 몇 과목 시험 보시는 거죠? 5과목이잖아요. 그 5과목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인권과 참여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평소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랑 공부를 하시면 최소 90점은 맞는다. 네. 아니, 최소 90점은 맞는다. 단 제가 외우라는 건 반드시 외워야 하는데 기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조금 해드리고 주관식 문제는 거의 80% 이상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주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과목이 뭐죠? 과목 제목이 뭐죠? 인권과 참여죠. 여러분들 주관식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답은 참여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권과 참여기 때문에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인권하고 참여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인권이 주관식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참여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조건 참여, 그쵸? 참여권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아동권리협약에도 뭐가 있냐면 참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가지시면 안 돼요. 오늘 인권과 참여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인권의 이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개념인데 여기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요 내용은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드려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대로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강사분은 이거는 나만의 지적 재산권이, 저 지적 재산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초상권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 구독자는 지금 오늘 아침 7,700명이 됐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를 위한 면접시험, 그리고 1급에 관련된 건 인권과 참여에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요거는 연도별로 순서 배치하는 거 암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따 중요한 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인권과 실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에서 인권, 학교에서 인권,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요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참여에 관련된 게 있죠. 제5조예요. 참여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제5조에는. 제5조의 2에 뭐가 나오냐면 참여위원회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청소년 특별회의. 순서대로 외우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청소년 특별회의.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얘는 주관식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머리에 암기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특별회의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보기 전에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특별회의가? 청소년하고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무슨 법을 근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가볼게요. 청소년 관련된 법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암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볼게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렇게 막 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청소년 지도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되게 창피했어요, 솔직히.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는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했거든요. 다시 볼게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꿈드림이 있죠. 이게 뭐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요거까지 6개 정도만 암기해 주면 돼요. 자,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활동진흥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죠. 얘도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뭐가 있다고요?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왜 만들었을까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5분, 10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묻고 바로 답을 할 거예요. 자, 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대신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이 만들어졌어요. 청소년증을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입으로 얘기해야지만 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집중을 빡 해야지 암기가 바로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아까 청소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3가지 있다 그랬죠. 국가에서 하는 것, 특별회의,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근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안 하죠. 대부분 법인이나 아니면 재단이나 뭐 그런 하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고 되어져 있죠. 청소년 특별회의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무슨 법을 근거로 했을까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했어요. 근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근거로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법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시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그 청소년 지도사 시험 볼 때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머릿속에서 싹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영관, 수련원, 문화의 집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실제로 시험은 여기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청소년 기본법에 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의 이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참여의 개념과 영역, 그리고 참여 관련 법, 제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요게 14년부터 24년까지 나온 거예요. 자, 이 제네바 선언 있죠. 얘가 정말 1924년이에요. 뭐라고요? 자, 얘가 나오면 무조건 1924년인데 그거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제네바 선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카렐 바자크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봐요. 시작. 요게 그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전년도에 주관식으로 나온 시험 문제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엔 객관식으로 나온다.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심사위원이 시험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기존의 시험 문제 나온 거와 다르게 내려면 주관식하고 다른 거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카렐 바삭 하면 나오는 게 제3세대 인권이에요. 뭐라고요?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제3세대 인권. 제가 작년에 이거 나옵니다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4년도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해갖고 이게 나온 거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일반적인 권리. 이거 뭐냐면 부모가 가지는 권리, 그리고 자녀가 가지는 권리. 이게 엄청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문을 딱 줬어요. 청소년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부모가 가지는 권리는 뭐예요? 자녀를 뭐 훈육하고 뭐 양육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돌봐주는 건 의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훈육할 권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훈육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훈육 징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징계권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 요 나왔죠. 그 다음에 청소년증 나왔죠. 여기 지금 보면 주관식하고 객관식 두 번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그거는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고, 청소년증이 아까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대상으로 나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UN 아동권리협약. 여기 지금 보면 이 법에 관련된 게 62개가 나왔어요. 62개. 이 인권과 참여는요, 요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법에 관련된 과목이 뭐가 있죠? 정책론이죠. 그쵸? 정책론에 말 그대로 법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혼재돼서 나오는데 거기랑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기본법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그거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회의만 별도로 또 나왔죠. 작년에도 주관식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왔다라는 거. 저기 지금 5번이 빨간 거니까 객관식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담 복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 청소년 희망센터라고 있죠? 뭐 하는 센터 같아요? 합격이십니다. 혹시 상담 관련된 일을 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시죠? 네.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빡 느낌이 왔습니다. 네. 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네. 여기 지금 보면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하트하고 체크웨이 있죠? 하트하고 체크웨이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얘는 시험 문제가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트라는 사람이 누구고 참여위원회 체코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8단계예요. 8단계. 제일 밑에 단계는 이제 밑에 단계부터 제일 윗 단계, 청소년이 스스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참여하는 그런 단계를 그 단계인데, 하트하고 체코웨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따가 시험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청소년 참여 정책 성과와 연도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촉진 요인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주관식이에요. 자, 주관식인데 한번 잘 봐볼게요. 2014년에 청소년증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요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걸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실제로 요 책자 내에도 요 내용이 이따가 설명할 때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참여 여기 지금 참여권, 요 밑에는 이제 하고 참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주관식을 잘 모르겠다. 그럼 뭘 써라? 참여를 쓰면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시 전년도 주관식 문제는 객관식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물론 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슬로건이 뭐죠? 그렇죠. 디지털 시대를 근데 이게 입으로 밖으로 잘 나와줘야 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책 과제 두 번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여기 두 번째 보면 다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자꾸 간과를 하시는데 그냥 기출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도대체 청소년 참여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동 권리와 해방,
아동권리협약. 제가 이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건 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시고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큰 제목을 먼저 익혀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현장이죠. 청소년 현장은 제일 첫 번째 있는 제일 전문 첫 번째 문장이 뭘까요? 합격입니다. 무조건 합격이에요. 제가 일단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제가 뭐 종교가 기독교긴 하지만 합격을 할지 못할지를 제가 알 수 있는데 합격입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틀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소년 현장의 요게 개정이에요. 98년 10월 22일 날 개정됐다라는 거, 요 연도도 기억해 두시고 청소년 관련법이 말하는 청소년 인권과 참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인권의 이론적인 이해, 청소년 인권의 사회 역사적 배경, 이 내용이 뭐냐면 연도별로 요거를 암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1985년이 유엔이 세계 청소년의 해를 제정한 해예요. 언제가요? 1985년이에요. 이따가 나중에 복잡한 표가 나오는데 거기도 처음에 요걸로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993년에 비엔나 선언이에요.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1994년에 카이로 선언이에요. 뭐라고요? 93, 94, 95잖아요. 그렇죠? 93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94년에 뭐라고요? 95년에는요? 자, 95, 96년이 있잖아요. 자, 요 문장이 좀 비슷한데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유엔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밑에는 보면요, 똑같이 2000년으로 시작해요.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범세계적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요것도 비엔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자, 93년 비엔나, 94년 카이로, 95년, 96년은 2000년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 여기는 범세계적 활동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98년이 떨어뜨리도록 하는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브라가 리스본이에요. 이게 같은 해에 지역만 다르게 이런 선언을 했는데 브라가는 8월 2일이고 리스본은 8월 8일이에요. 실제로 보기 지문에 브라가 리스본 해놓고 순서를 앞뒤로 바꿔가지고 두 개, 50% 확률이잖아요. 50% 확률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시험 문제가 이거였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청소년의 권리의 발달 과정. 자, 요거 똑같이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올해 어디서 했죠? 안동에서 했어요.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면 좋은데 그럼 올해는 몇 회였어요? 올해 몇 회였어요? 여기 있죠? 21회. 그렇죠.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나오진 않았는데 과거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저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거예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질 그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하네요. 옛날이랑.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1회부터 이렇게 20회까지 이루어진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일에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는데요. 청소년 특별회의는 24년까지가 있겠죠. 그쵸? 작년에는 디지털 역량, 리더십 역량, 지속가능 역량 분야에 23개의 정책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24개의 정책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3개 분야에 24개 정책. 근데 여기에서 23개가 채택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요거는 입으로 한 번씩 얘기해 볼게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니까. 자, 청소년 현장. 다시 청소년 현장. 요거는 주관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권인데, 청소년 노동권 하면,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하루에? 7시간이에요. 그럼 일주일은요? 35시간이죠. 그러면 추가 근로 할 수 있는 시간은요? 1시간이에요. 그래서 8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일주일은요?
40시간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을 언급한 학자, 아까 두 개 언급했었는데 누구죠? 그렇죠. 참여에 관련된 학자, 체코웨이하고 하트.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일단 그걸 기억해 두셔야지 이따가 얘기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네요. 하트하고 체코웨이하고 참여 8단계에 관련된 내용 나왔죠.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에 나타난 청소년 자치권,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참여의 특징,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증, 그 다음에 촉법소년, 법대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10살부터 14세 맞을까요? 자,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법이 나왔죠? 촉법소년, 법제소년, 우범소년, 청소년 희망센터 나왔죠? 청소년 희망센터도 한 5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는 전부 다 주관식으로 나왔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청소년의 권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선거권이 있어요. 자, 선거권도 나오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 18세? 그죠? 18세부터 가능하죠. 그러면 정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조금 부족했어요. 16세예요. 몇 세예요? 16세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선거권과 참여권이 있잖아요. 그쵸. 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그쵸? 피선거권이 뭐죠? 내가 선택을 받을 권리죠. 그쵸?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40세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의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18세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거 처음 듣는 듯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거 큰일 났네. 자, 일단 지자체장 그리고 시도의회 의원 있죠. 의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8세예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제일 처음 18세의 시의원이 생겼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벼락치기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벼락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부터 책으로 갑니다. 책으로 이제부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랑 페이지가 같은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49페이지 한번 보면 거기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냥 이제 불을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를 찍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 나오나요? 네. 지금 제일 48페이지에 보면 1차부터 7차까지 나와져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근데 그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23년부터 27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청소년들의 권리나 청소년들 참여를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혹시 물을 때 요게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다. 요거는 연도가 23년부터 27년까지다.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6차가 보면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받는 사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서 5차, 6차, 7차 정도는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험 나오는 문제는 별표 뭐 5개, 10개 제가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9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야. 14년에 2문제, 15년에 2문제, 16년에 3문제, 18년에 2문제, 19년에 1문제, 20년에 2문제, 21년에 3문제. 자, 요런 방법으로 지금 다 분석된 자료인데 어쨌든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반드시 한 번은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 문제입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주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볼게요. 거기에 지금 49페이지에 네모 박스 되어져 있는 거에 자, 1번 지역 단위의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및 권익 제고. 이게 1번이고 2번이 청소년 참여 포털 서비스 운영. 뭐 이렇게 되는 게 2번. 3번을 보고 청소년 건강권 보장 강화. 그리고 4번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그러니까 연령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요거는 억지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참고로 시험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수립 방향 참여라고 되어져 있지요.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 보장 강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 여기에 같이 이 두 개가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권과 참여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할 때는 자, 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년 후에 전망하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자, 현재는 72.6%가 참여 권리의 성과 지표가 되어졌는데 지금 목표치가 84.6 정도가 된대요. 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자, 4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강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 4-1, 4-2, 4-3, 4-2, 없네요. 그쵸? 4-1하고 4-2만 있잖아요. 근데 1항목에 2개 항목, 2항목에 2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청소년의 다양성 참여 기회 활성화, 청소년의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청소년 권리 보장 및 대표성 제고,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자, 요거를 보다 보면 이게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 권리 얘기를 하는데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자, 요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한 번만 정독해서 제대로 읽으면 이 시험 문제는 맞힐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1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여가부라고 되어져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고 교육부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괄호하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분은 이런 걸 비교해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는 건드려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네모 1번에 자 네모 두 번째 거 볼게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기 동그라미 4개죠. 자, 이 동그라미 4개 이렇게 있는 거는 시험 문제를 정말 내기에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요거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체크만 해두세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네모 볼게요.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뭐가 있죠? 청소년 의회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청소년 의회. 자, 제가 요거는 잠깐 의문점을 갖는 게 청소년 의회가 모든 시군에 다 있어요? 아, 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혹시 그 수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 아, 몇 분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 그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재단이 있는 그런 좀 규모가 큰 곳에서 의회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근데 모두 다 있지는 않고요. 의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가부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청소년 의회가 조금 바람직하다. 청소년 특별회의도 좋기는 하지만 의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그냥 아예 정책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지원에 관련된 거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운영 실태 파악 및 활성화 지원 실태 파악을 했다라는 건 운영하지 않는 곳도 청소년 의회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이게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린이, 청소년, 법제관 이렇게 나왔는데 청소년이 법제 관련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뭘 했다? 어린이, 청소년, 법제관을 실제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에 이거 다 틀렸어요. 전부 다. 네,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청소년 법제관 또 나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 자, 요거는 시험에 이지만 한 번씩 나와요. 뭐가요? 청소년 참여 예산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청소년.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 여러분들 주민 참여 예산제 들어보셨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고 그거를 실제로 예산을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 걸 청소년 참여 예산제라고 해요. 근데 이 쉬운 문제가 주관식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두 번째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네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간 소통 강화 및 공동체 역량 함량 요게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가 요거를 또 예상 문제로 둔 이유는 동그라미가 4개예요. 그래서 볼게요. 청소년 참여 포탈,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의 권역별 청소년 원탁회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관계 역량 함양을 위한 단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네 번째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컨텐츠 확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과거에. 이 양성평등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거의 이게 지금 정답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요것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통하고 무슨 상관인데 양성평등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출제관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시험 문제는요 그냥 감으로 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나중에 누군가 이 일을 제기를 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답을 제시를 했어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요게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2 청소년 권익 증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청소년 1번 청소년 권리 보장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똑같이 되어졌어요. 여기만 조금 힘들어요. 자, 여기만 조금 힘든데 여기만 조금만 견뎌주세요. 요거는 100점을 맞기 위한 제가 준비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행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거 참고해서 보시고,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대표성 강화라고 되어져 있죠. 자, 청소년 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 15세에서 20세까지 위원, 위촉, 권고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요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가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모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강화라고 되어져 있죠. 이 큰 제목 정도는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53페이지에 보면 해외 청소년 정책 동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유럽에서 청소년 참여, 연계, 권한 강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대요. 자, 프랑스에서도요 참여 활성화, 교육, 일자리, 그 다음에 자리 및 불평등 해소, 삶의 질 개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호주에서도요. 자, 청소년 정책, 청소년 의견 반영, 청소년 이슈, 청취 대응,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소년 정부 간 협력 지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기출문제 나온 문제의 단어를 쭉 나열을 해놨어요.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청소년증이라고 되어져 있죠. 청소년증이 14년, 15년 두 번 나왔어요. 청소년증이. 자, 그 다음에 청소년특별회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14년에 한 번 나왔고 19년에도 특별회의가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3년에도 특별회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올까 말까 조금 가물가물한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나왔는데 청소년 운영위원회 14년에 한 번 나왔고 19년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1년에 한 번 나왔고 23년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나왔어요. 요건 2년 건들어서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참여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더 할 나위 없어요. 무조건 청소년 참여, 청소년 참여권, 요건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 희망센터 얘기했었잖아요. 희망센터가 2018년에 한번 나왔었고요. 2022년도에 한번 나왔는데요.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주관식이나 객관식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예, 좋아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거 가르쳐드리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혹시 이론적인 걸 저랑 같이 학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같이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가운데 한번 봐볼까요? 신규 출제 예상 용어. 자, 56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청소년 활동 역량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자, 요게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 6대 청소년 활동 역량 지표를 만들었는데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 그다음에 협업, 그다음에 창의력, 그다음 뭐가 있죠? 사회정서, 진로개발 역량이 있죠. 제가 이제 이거를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걸 암기를 하게 하려고 이렇게 암기를 시켰어요. 베토벤의 비창을 좋아하는 의사가 협진을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고요? 협진. 협이 뭘까요? 협업. 그러면 진은? 진로개발이잖아요. 베토벤의 비창. 제가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비창. 단 이거를 깔고 제가 이걸 암기를 시켰는데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암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비창이잖아요. 비가 뭐예요? 비판적인 사고. 창이 뭐예요? 창의력이잖아요. 비창을 좋아하는 누가요? 의사예요. 자, 의는 뭐예요? 의사소통이잖아요. 사는요? 사회 정서잖아요. 그쵸? 그러면 6개 다 됐죠? 자, 비창, 의사, 뭘 좋아한다고? 협진을 좋아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이에요. 근데 청소년 인권과 참여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청소년들의 권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권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교육부의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했거나 참여해본 적? 네. 지금 인증제 계속 하고 있나요? 아, 여기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라는 게 있어요. 보통 지역에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지역마다 다르겠는데요. 저희 부가 500개? 500개 정도의 진로체험 여기 지금 기관 인증, 그냥 입으로만 한번 기억해 둘게요.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근데 지금 이것도 참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상관이 없을까요? 진로에 관련된 참여가,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 어디 파트? 인권과 참여 파트. 그 파트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긱워커. 여러분들 긱워커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긱워커. 안 물어볼게요. 긱워커. 자, 긱워커는 연주하는 사람이래요. 연주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 같은 데서 일을 하던 사람을 긱워커라고 얘기하는데 단기 노동자를 긱워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단기 노동자 중에서도 초단기 노동자를 긱워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언제 많이 생겼냐면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일자리도 없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아주 그냥 주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긱워커, 그러니까 요거를 긱 노동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전문 용어로 제일 아래쪽에 볼게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독립계약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외주 업체 노동자, 호출대기 노동자, 임시적 노동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청소년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긱워커라는 부분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요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지금 기출문제 14년부터 24년까지는 없었으나 과거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국립청소년 디딤센터가 뭐 하는 곳일까요? 자, 거기에 보면 자, 볼게요. 거주형 치료 재활 시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거주형 치료 재활 시설. 뭐냐면 정서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국립청소년 디딤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스쿨은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 되겠고요. 자, 청소년 키트라는 게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딱 도달한 친구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해볼게요. 시작. 자, 서울시에 육성 전담 공무원이 있는 곳이 있나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는 있기는 해요. 경기도에는 청소년 육성, 말 그대로 청소년 분야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중에 지금 23개의 재단, 청소년 재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가평에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양주에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포천은 작년 10월 28일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청소년 수영관장만 한 5년 정도를 했는데 도저히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장 이제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싶어서 포천에 인재육성실이라는 곳에 그 비슷한 급으로 정규직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류를 냈는데 8대1이더라고요. 자, 이거 또 안 됐나 보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자리는 지역 내에 또 이 관련 있는 분들이 채용이 많이 돼서 안 될까 싶었는데 유튜브의 힘에 의해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국을 지금 여기서도 그냥 한 분 정도 지금 계시긴 했었는데 제가 전국에 어떤 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꼭 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중간관리자분이에요. 팀장님 되는 분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기획부에 이제 어쨌든 공채가 돼서 들어오신 분인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수당을 준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면접 시험 보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딱 일주일 봤대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봤대요. 그 영상이 4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 나올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합격을 했고 40대 중반이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그냥 허리를 90도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튜브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유중원이잖아요. 이름을 검색을 해서 유튜브 자기 채널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제 이름을 치면 유튜브가 군당 떠서 나옵니다. 네,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중원 그게 제 이름의 그 영문이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저한테 영상 주소 달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입니다. 자, 지금 벌써 한 40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그쵸? 한 10분만 더 하고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지역 생활 내
이동권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요? 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도록 일부러 만들어 주려고 이런 문제를 내요.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특히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 청소년들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권리가 뭘까요? 뭐라고요? 이동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비주쿨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기 청소년 창업시장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뭐 이런 형태도 있었다라는 거.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시험 문제로 그대로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근데 얘가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인데 왜 이게 나올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중첩되는 연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19세에서 39세까지 그렇게 연령이 이렇게 폭이 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보시기 바라고. 자, 영케어러.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은데 청소년들 중에서 자, 가정에서 가족을 돌봐야 할 입장에 있는 청소년을 요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영케어러.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가족 돌봄 청소년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가 계시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돌볼 힘이 없을 때 이제 그런 청소년을 우리가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자, 아까 청소년 어린이 법제관 잠깐 얘기했어요. 자, 이제부터 청소년 인권 여기로 넘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 하면 여기도 조금 머리가 아플 수가 조금 있으니까,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중간에 쉴 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합격이다. 박수 3번. 알겠죠? 하나, 둘, 셋. 나는 합격이다. 5분만 쉴 거예요. 5분만. 네.